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2차 민생지원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1차 때 받은 지원금 제대로 잘 썼는지, 또 그게 2차 지원금 받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1차 지원금 쓸 때 혹시 잘못 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낯선 제도나 복잡한 조건 때문에 더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기 쉽죠.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지원금을 잘못 써서 2차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지원금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놓치면 정말 큰 손해거든요. 또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꼭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2차 지원금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필요한 정보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든든한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서 좀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1차 민생지원금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처음으로 지급했던 지원금이었죠. 그때 1차 지원금은 주로 국민 대부분에게 골고루 지급됐고 사용처도 많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이나 마트, 약국, 편의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된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었고 급한 생활비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그런데 2차 지원금 공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1차 때보다 조금 달라졌어요.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지원금 쓰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2차 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 지급한다는 점이 달라요. 또 1차 때처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도 있어서 1차 지원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2차 지원금 받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1차 때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1차 지원금을 모두 쓰지 않고 남겨두었거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2차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지원금은 1차 때보다 신청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이런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달라지면 내가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1차 지원금 사용 내역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차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 어떻게 쓰셨나요? 아무래도 급하게 생활비에 보태거나 꼭 필요한 물건 사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원이라도 정부가 정한 부적격 사용처나 금지된 용도에 썼다면 다음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왜 이렇게 엄격하냐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하려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지원금을 현금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도박장이나 사행성 업소에 쓴 경우 혹은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는 부적격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 개인 간 거래에 쓰거나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대신 써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적격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2차 지원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과 정부 관련 부처가 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면서 감시가 훨씬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살피고 이상한 거래나 의심스러운 내역이 발견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대충 썼는데 설마 그런 걸로 걸리겠어? 하시다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서 증빙 서류나 사용 내역을 잘 기록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대리 신청이나 가족 도움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적격 사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1차 지원금을 마트에서 현금처럼 쓰려다 부적격 사용으로 분류돼서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꽤 계세요. 나는 단순히 필요한 걸 샀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금은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직 1차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을 못 하셨다면 꼭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적격 사용이 의심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상담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한번 실수로 부적격 사용이 되면 2차 지원금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올바르게 사용하신다면 2차 지원금도 문제없이 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 민생회복지원금, 즉 2차 지원금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50대 이상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2차 지원금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진짜 필요한 분들께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소득을 모두 따져봅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아쉽지만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가진 재산의 규모도 평가하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니어 분들 중에도 주택이나 땅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1차 지원금을 어떻게 썼느냐가 이번 2차 지원금 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차 지원금을 부적격 용도로 쓰거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면 2차 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 1차 때 어떻게 썼는지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첫째,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본인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가족 간 재산이나 소득이 섞여서 정부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아요. 둘째, 1차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정부에서 요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셋째,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주변 자녀나 복지센터, 시청 상담 창구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복잡한 정책이 많아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 신청 기간과 절차도 미리 알아두세요.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공지사항이나 정부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2차 지원금으로 든든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2차 지원금을 꼭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보면 조건도 까다롭고 잘못 사용했다가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아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지원금을 올바르게 써서 2차 지원금까지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1차 지원금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사용처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마트, 편의점, 식당, 약국, 병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셔야 하고 절대 도박장, 사행성 업소, 세금 납부 대출 상황 같은 곳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현금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가끔 1차 지원금을 카드로 받았는데 이를 현금처럼 쓰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면 2차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지원금을 쓸 때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은 꼭 보관해 두셔야 해요. 만약 정부에서 요청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을 스마트폰이나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차 지원금은 모두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사용 내역을 남겨두셔야 2차 지원금 신청할 때 문제가 없어요. 만약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면 2차 지원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약 정책이나 사용처가 복잡해서 혼자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정부 안내 채널이나 상담처에 문의하세요. 요즘은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센터에 가면 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또 정부 사이트와 콜센터 번호도 자주 확인해 두시면 최신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원금 관련 안내는 정부 공식 채널만 믿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문자로 오는 이상한 메시지는 절대 믿지 마세요. 가짜 정보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꼭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가족이나 친구와 지원금 사용 내역과 신청 절차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가끔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놓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서류 준비도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잘 지키신다면 2차 민생회복지원금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1차 지원금을 잘못 써서 2차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또 그와 반대로 잘 준비해서 2차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받은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가명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1차 지원금을 받았을 때 마트에서 필요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1차 지원금 중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하려고 편의점에서 현금화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2차 지원금 신청 때 정부에서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화 내역이 발견됐고 부적격 사용으로 판단되어 지원금 신청이 거절됐답니다. 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했죠.
나는 필요한 곳에 썼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많이 낙심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변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고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면서 어떻게 다시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또 1차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앞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배웠죠. 결국 다음 기회에는 모든 조건을 잘 맞춰 2차 지원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박순희 가명 어르신은 처음부터 1차 지원금 사용을 아주 신중하게 했어요. 마트, 약국, 식당 등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썼고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철저히 보관했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신청 기간 전에 미리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으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죠. 그 결과 순희 어르신은 2차 지원금을 문제없이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순희 어르신은 처음엔 어렵고 헷갈렸지만 주변 도움을 받고 정부 안내를 꼼꼼히 따라가니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있답니다. 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2차 지원금 수령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복지센터나 정부 상담 채널에 꼭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1차 지원금 사용이나 2차 신청 과정에서 막막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도 줄고 더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준비해서 지원금 혜택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차와 2차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오늘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쓸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1차 지원금은 1회 지급이고 같은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중복 사용하면 안 돼요. 또 1차 지원금에서 남은 돈이 있다고 해서 2차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되는 것도 아니니 주의하세요. 둘째, 2차 지원금 신청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기간과 방법이 안내되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꼭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게 가장 편합니다. 셋째, 가족 명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로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정부가 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가 본인 재산이나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넷째,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그리고 주민센터 상담 창구입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오는 불확실한 정보는 믿지 마시고 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요약하자면 1차 지원금 중복 수령이나 사용은 불가능하다. 2차 지원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족명의 재산과 소득도 지원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궁금할 땐 꼭 정부 공식 상담처에 문의하자. 이 질문들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 주변에 물어보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지원금을 제대로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차 민생지원금과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당장 내 지원금 자격과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서 아무리 자격이 맞아도 받을 수 없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인데 놓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혼자 확인하고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꼭 주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놓치는 부분도 줄고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강과 복지, 지원금 정보들을 계속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마음을 나누며 따뜻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